길거리에서 붕어빵이나 파는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한재우 회장의 목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단숨에 갈랐습니다. 그 한마디는 폭발처럼 튀어올랐고 도윤은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아버지, 서아 씨는 그런 평가를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재우는 냉정하게 비웃었습니다. 거리 장사하는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 이건 말도 안 된다. 도윤은 숨을 고르며 되받았습니다.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셔야 합니다. 재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소파에 깊숙이 기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 직접 확인해 보겠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고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결심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우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내일 새벽 나를 그 노점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다음 날, 허름한 외투를 걸친 재우는 일부러 허리를 굽혀 노점 앞에 섰습니다. 아가씨 오뎅 국물 좀 너무 배고파서 그러오. 그의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재우는 대한민국 상위 0.01%의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체면과 배경은 필수 조건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단 하나의 아들, 한도윤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사람의 가치를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재우는 아들을 자주 타일렀습니다. 넌 약해지면 안 된다. 넌 내 후계자다. 그러나 도윤은 늘 말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차이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 중입니다. 재우는 담담히 물었습니다. 어떤 집안이냐? 하지만 도윤이 보낸 사진 속에는 작은 노점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는 윤서아가 있었습니다. 앞치마는 반죽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햇볕처럼 따뜻했습니다. 재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붕어빵 노점? 손가락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는 즉시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붕어빵이나 파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도윤은 눈 하나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서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재우의 화를 더 자극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느냐?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만나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재우는 아들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너무 확신에 차 있으니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 단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밤새 사진을 바라보던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번이다. 3번이면 충분히 알 수 있겠지.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공원 한복판에 작은 붕어빵 노점만이 노란 불빛을 깜빡이며 하루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반죽을 저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반죽은 더 잘 됐네. 다행이다. 그때 공원 입구에서 흐느적거리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허름한 외투, 해진 모자, 구부정한 허리. 멀리서 보면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그는 바로 한재우였습니다. 평생 기사가 모시고 비서들이 챙기던 대기업 회장이었지만 오늘은 일부러 초라한 분장을 하고
서아를 시험하러 온 것입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여러 번 굽은 자세를 연습하며 중얼거렸었습니다. 직접 보면 알게 된다 했지. 그 말이 사실인지 내가 확인해야지. 서아는 그를 보자마자 놀라 급히 다가갔습니다. 추우시죠? 손 시리시죠? 잠시 여기 앉으세요. 재우는 벤치에 비틀거리며 앉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몸을 덜덜 떨며 말했다. 아이고, 날이 너무 춥구먼. 서아는 바로 오뎅 국물을 뜨거운 종이컵에 가득 담아 건넸습니다. 이거 먼저 드세요. 몸이 금방 풀릴 거예요. 재우는 말없이 국물을 마셨습니다. 뜨끈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본래 표정이 순간 드러날 뻔했지만 그는 얼른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그러곤 아무 말 없이 오뎅 꼬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아는 그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새벽이라 많이 배고프시죠? 재우는 속으로 미소를 삼키며 오뎅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둘, 셋, 넷. 오뎅 꼬치가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서아는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속이 비시면 붕어빵도 드세요. 방금 구운 거예요. 재우는 대답하지 않고 곧장 붕어빵을 집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치 허기를 참지 못하는 노인처럼 먹었습니다. 옆에 있던 캔 음료도 자연스럽게 손에 들었습니다. 서아는 그를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다치시면 안 돼요. 재우는 잠시 멈춰 서아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는 그저 사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든 노인이든 낯선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고 충분히 먹었다고 판단한 재우는 시험의 핵심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꺼내는 척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거 지갑이 없어졌구먼. 서아는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혹시 잃어버리신 거 아니세요? 재우는 더 초라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이가 드니 정신이 없어. 이렇게 많이 먹어놓고 큰일이구먼. 서아는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가 곧 작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대접한 걸로 해요. 그 말은 단단했고 가식이나 동정이 아닌 진심에서 나오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재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서아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계산도, 억지 웃음도,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도 사람을 도와주는 하루라는 작은 성실함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부담될 텐데. 재우가 조심스레 말하자 서아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죠. 배고픈 상태로 가시면 위험해요. 그러고는 작은 보온팩을 꺼내 그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잡고 가세요. 손 너무 차셨어요. 보온팩의 온기가 그의 손바닥에 스며드는 순간 재우는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따뜻함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건 첫 번째 시험일 뿐이었습니다.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조심히 가세요. 혹시 내일 또 지나가시면 그때 뵈어요. 재우는 등을 돌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 너무 쉽게 넘어가는군. 하지만 아직 2번 더 남았어.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2번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그는 다시 마음을 굳게 다졌다. 첫 번째 시험이 끝난 다음 날 한재우는 새벽부터 옷장을 뒤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어제처럼 배고픈 노인의 모습을 하면 그녀는 당연히 도와줬을 것이다. 그건 온전한 시험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가면을 준비했습니다. 낡은 청재킷, 기름때가 묻은 모자, 그리고 일부러 헝클어 뜯어낸 스카프,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짜증 많은 손님이다. 다소 무례해도 괜찮다. 그녀가 어디까지 참는지 봐야지. 재우는 자신이 평소 절대 하지 않았던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술은 굳고 눈매는 아래로 처지고 걸음은 일부러 거칠게 만들어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는 오후, 붕어빵 노점 앞에는 언제나처럼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직장인, 학생, 아이들과 엄마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서하는 분주하면서도 밝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개 사시면 하나 더 드려요. 조심히 드세요. 방금 구운 거라 뜨거워요. 그 모습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우는 그 사이를 거칠게 헤치고 들어가며 말했다. 여기 왜 이렇게 늦어? 붕어빵 1개 굽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가게가 어디 있어? 순간 주변 손님들이 그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서하는 짧게 놀란 듯 했으나 바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죄송해요, 손님. 방금 반죽 새로 올렸어요. 금방 구워드릴게요. 재우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금방이 이렇게 오래냐? 말투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말에 옆에 서 있던 학생이 살짝 움찔했지만 서하는 아이를 먼저 달래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금방 돼. 그리고 다시 재우 쪽으로 돌아서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손님. 바로 하나 먼저 빼드릴게요. 하지만 재우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지. 여기 오뎅 국물은 왜 이렇게 싱겁고 뜨겁지도 않고 장사할 생각이 있는 거야? 서하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바로 국자를 들어 국물을 새로 데웠습니다. 금방 다시 끓여드릴게요. 아까 손님들 많이 오셔서 국물이 좀 내려갔나 봐요. 그러나 재우는 또다시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 장사 좀 해봤으면 알 거 아니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과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끝까지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눈가에는 피로가 스쳤지만 목소리만큼은 부드러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손님 드시기 좋도록 다시 준비해 드릴게요. 재우는 일부러 더 큰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이 집 붕어빵은 반죽도 별로야.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뭐야. 이 모양은. 서하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새로 구운 붕어빵을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구운 거예요. 그래도 입에 안 맞으시면 환불해 드릴게요. 그 배려 깊은 말에 주변 손님들까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찔러봤습니다. 환불? 그럼 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당연히 환불해야지. 그 말에 서하는 눈을 크게 뜨고 손을 모았습니다. 물론이죠. 손님을 불편하게 했다면 당연히 그래야죠. 잠시만요. 금방 해드릴게요. 그녀는 붕어빵 값을 빼곡히 적은 종이 봉투를 꺼내 자신이 카운터에 모아둔 동전들까지 꺼내 재우에게 내밀었습니다. 혹시 부족할까봐 제가 제 돈도 조금 보탰어요.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재우는 그 장면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정말 미안함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말이 막힌 재우는 시선을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그냥 이 집이 어떤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서하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손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배울 수 있어요. 덕분에 반성하게 됐어요. 그 말에 재우의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 잠겨 있던 감정 하나가 작은 금을 냈습니다. 그가 평생 보아온 세상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부드럽게 대응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순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세게 돌리며 말했다. 됐어. 다음엔 더 빠르게 해. 그렇게 말하며 돌아서려는 순간 서하는 날씨가 추워진 걸 확인하더니 갑자기 따뜻한 목도리를 건넸습니다.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바람 많이 불어요. 재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 목도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서 단 한 푼도 못 벌었고 오히려 손해를 봤는데도 또 무언가를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목소리를 잠시 잃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이런 가게도 있구먼. 그는 서아에게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노점을 떠나며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 이상하게도 내가 시험당한 느낌이군. 그는 턱을 굳게 다물며 노점을 뒤로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끝난 날 밤, 한재우는 집무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평소라면 비서에게 맡겼을 일도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아의 노점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볼수록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칼, 분주하지만 따뜻한 표정, 그리고 손님에게 건네는 작은 미소. 재우는 자신도 모르게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이나 꾸미지 않은 친절이라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회사에 안 계시더라고요. 도윤의 말투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재우는 묻지도 않은 대답을 먼저 던졌습니다. 너, 그 여자랑 정말 결혼할 생각이냐? 도윤은 숨을 한번 가볍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다. 네, 진심입니다. 재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넌 아직 모른다. 사람은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니야. 도윤은 어딘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직접 서아를 본 것처럼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혹시 서아 씨에게 뭔가 하신 건 아닙니까? 재우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할 게 뭐가 있겠냐? 하지만 그 답은 너무 빠르고 너무 억지스러웠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다가오며 또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침묵. 재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깊게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아 씨는 그런 시험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재우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장담하냐? 넌 너무 순진하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검증받아야 한다. 그 말은 평소 회장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낼 때 쓰던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로서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참지 않고 말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욱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에 재우는 손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한도윤, 이게 지금 반항이냐?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처럼 조건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재우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는 잠시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조건 때문에 내 엄마와 결혼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 말에 도윤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우는 그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꺼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기나긴 침묵 끝에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제발 상처 주는 일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등을 돌려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재우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본 서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목도리까지 건넸습니다.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통제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불안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계산적으로 살아온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선함은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윤서아는 노점 뒤편에서 작은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손님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그녀는 그저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님이 자신을 시험하는 사람이란 사실도 모른 채 그 시간 다른 한편에서는 재우가 창밖을 보며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 그녀의 본심을 완전히 드러낼 마지막 시험. 그는 낮게 단단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한 번, 이번에는 제대로 확인해 봐야지. 좌절과 갈등은 더욱 짙어졌고 세 사람의 감정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깊어지고 있었다.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하던 날, 한재우는 이른 아침부터 서재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번의 시험을 치르며 예기치 못한 감정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래된 시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면 판단이 서겠지. 하지만 말끝은 확신이 아닌 불안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아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릿해졌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때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다. 재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준비한 변장은 정과는 또 달랐습니다. 배고픈 노인도 짜증 많은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시험.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몸을 구부리지도 악센트를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친 중년 남자. 하지만 눈가와 입가를 일부러 파우더로 칙칙하게 만들고 외투에는 먼지를 묻혀 삶에 지친 사람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새삼스럽게 나를 다시 보는 기분이군.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편 그 시간 윤서아는 노점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일찍 닫아야겠다. 시장에서 재료 더 사와야 하니까. 비가 오기 직전에 묵직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겪은 그날들 이후로 서아는 자꾸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 노인 손님과 그 까칠한 손님이 묘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표정도 걸음도 손의 떨림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비슷했습니다. 아니겠지. 그냥 우연이겠지. 서아는 고개를 흔들며 다시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공원 입구에서 재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평범한 모습으로. 하지만 얼굴은 기운 없고 어딘가 삶에 지친 사람처럼 보이도록 연기했습니다. 서아는 그를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손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재우는 말없이 벤치에 앉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 큰일을 겪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서아는 노점에서 걸레를 들고 그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재우는 약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디가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사는 게 너무 버겁구먼. 그 말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진심의 조각 같은 말이었습니다. 서아도 그 진심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 좀 앉아 있어도 되겠소? 재우가 말했습니다. 서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쉬세요. 오뎅 국물이라도 좀 드릴까요? 그때 멀리서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금세 비가 쏟아질 것처럼 하늘은 어둡게 내려앉았고 노점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우는 일부러 몸을 조금씩 떨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갑자기 어지럽네 어허. 서아는 급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나요? 의자에 앉으세요. 재우는 일부러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갈 곳도 사람도 없는 지친 남자처럼. 그 순간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노점 천막을 재우 쪽으로 더 당겨 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기 조금만 계세요. 제가 부채 바람 멈추고 핫팩도 드릴게요. 서아는 비에 젖어가면서도 재우를 먼저 챙겼습니다. 재우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알아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힘들어한다는 사실 하나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비는 더 거세졌고 천막 사이로 빗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그 빗물 사이를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순간 재우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를 잡았습니다. 조심하시오. 그 말은 회장의 말투였습니다. 깊고 단단한 목소리. 서하는 순간 멈춰서 재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어딘가의 느낌. 재우는 마음속으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다시 구부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그냥 반사적으로.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 서하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손님, 혹시 예전에 오셨던 그 손님 맞죠? 재우의 눈동자에 경계가 번졌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세 번째 시험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폭우는 거세지고 있었다. 천막은 바람에 흔들렸고 붕어빵 기계 옆으로 물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서하는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한재우를 붙잡았다. 손님 괜찮으세요? 많이 어지러우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도 묻히지 않을 정도로 절박했다. 재우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서아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은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었다. 그리고 서아가 방금 전 했던 말이 떠올랐다. 손님, 혹시 예전에 오셨던 그 손님 맞죠? 재우는 조심스럽게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아니, 난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요. 하지만 말투는 평소 회장의 억양이 섞여 있었다. 서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빙긋 웃었다. 상관없어요. 누구든 괜찮아요. 지금은 일단 비 피하셔야 해요. 그 말에 재우는 가슴 깊이 묘한 울림을 느꼈다. 정체를 의심했음에도 그녀는 묻지 않았다. 따지지도 화내지도 거리를 두지도 않았다. 그저 힘든 사람을 돕는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그때였다. 갑자기 재우의 시야가 흔들렸다. 두통이 날카롭게 찌르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어지럽구먼. 서아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손님 잠시만요. 재우의 무릎이 꺾이려는 순간 서아가 몸을 던져 붙잡았다. 앉아요. 빨리 앉아요. 그녀는 그의 오른팔을 감싸며 벤치 쪽으로 끌어냈다.
하지만 빗물은 이미 그들의 발목을 적시고 있었고 재우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다. 괜찮소 그냥 잠시만. 재우의 목소리는 희미해졌다. 서한은 한 손으로 그의 어깨를 받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 괜찮으세요? 얼굴 새하얘요. 이렇게 두면 큰일 나요. 재우는 애써 웃음을 지었다. 별일 아니오나야 뭐 오래 살았으니.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다. 그의 몸이 앞으로 무겁게 쏟아졌기 때문이었다. 손님, 서한은 그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비에 젖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그를 부둥켜 안았다. 그녀의 팔은 벌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얼굴엔 오직 걱정만 가득했다. 손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발. 재우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시야 속에는 비에 젖은 서아의 얼굴이 있었다. 눈가에 비와 눈물이 섞여 흐르고 있었다. 왜 그리 날 챙기오 난 그냥 남인데. 서아는 울먹이며 말했다. 누구든 이렇게 쓰러지면 제가 도와야죠. 그냥 두면 안 되죠. 그 말은 심장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평생 경쟁, 계산, 유리한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 돕는 이유를 먼저 묻고 도움받을 자격을 따지며 살아왔다. 그러나 서한은 이유 없이 도왔다. 그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먹었는지, 어떤 말투인지 그 모든 걸 넘어선 그냥 사람 대 사람의 마음이었다. 폭우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서한은 다급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119 불러야겠다. 잠시만요. 그 순간 재우가 희미하게 손을 올려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아니요, 구할 필요는. 하지만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다. 서한은 다시 소리쳤다. 안 돼요. 이렇게 두면 위험해요. 마침 멀리서 경비 순찰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다. 서한은 빗속을 뛰어나가 그들을 불렀다. 도와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경비대원 둘이 우산을 들고 달려왔고 서한은 재우의 몸을 부축해 그들에게 맡겼다. 근처 병원으로 가요. 빨리요. 차량 문이 닫히려는 순간 재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 서아에게 말했다. 왜 이렇게까지? 서아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흔들림 없이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 말은 번개처럼 가슴 깊숙이 떨어졌다. 재우의 눈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리고 그의 의식은 서서히 멀어져 갔다. 차량은 빗속을 가르며 병원으로 달려갔고 노점은 폭우 속에 비에 젖어가고 있었다. 이 순간 서아의 마음과 재우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은 마침내 모든 것을 뒤집는 반전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있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기계음만 가늘게 울리고 창밖에는 아직 젖은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한재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병실 조명이 번져 보였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도윤이었다. 눈가가 붉고 손은 재우의 손등을 꼭 쥐고 있었다. 재우는 힘겹게 숨을 들이켰다. 도윤아. 도윤은 이를 꾹 깨물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왜 혼자 그렇게 다니신 거예요? 그 말에는 화도, 걱정도, 두려움도 함께 묻혀 있었다. 재우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다. 그리고 문득 폭우 속에서 자신을 붙잡던 서아의 손길이 떠올랐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회 아니, 아버님. 괜찮으세요? 서아였다. 옷은 비에 젖어 말리고 있었지만 그 표정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서아 씨 아버지 깨어났어요.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재우 곁으로 다가왔다.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그 말에 재우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에게 했던 모든 행동, 모욕, 의도적인 시험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내가 한 짓을 알고도 이렇게 걱정하나? 서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네, 알고 있어요. 도윤은 깜짝 놀랐다. 서아 씨가 어떻게? 서아는 차분히 말했다. 두 번째 손님도 이상했고, 세 번째도 비슷했고, 무엇보다 그녀는 재우의 손등을 가볍게 감쌌다. 외로워 보이셨어요. 재우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평생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은 말이었다. 누구도 그의 외로움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처음 본 날부터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정확히 보고 있었다. 서아는 이어 말했다. 혹시 제가 가난해서 붕어빵을 파는 줄 아셨나요? 재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 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남긴 집이 둘 있고 월세가 나와요. 도윤도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서아는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근데요, 저는 따뜻함을 나누고 싶어서 붕어빵 장사를 해요. 길에서 힘든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녀는 살며시 웃었다. 그래서 붕어빵을 굽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고 싶어서요. 재우는 숨을 삼켰다.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상황이 어려운 것도 아니라 그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계속 오해만 했구먼.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아들을 사랑하니까요. 그 순간 재우의 눈가가 뜨겁게 흔들렸다. 그리고 결국 그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오 미안하다 너에게 그리고 도윤아 너에게도.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아버지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아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세 사람 사이를 가볍게 스치는 따뜻한 공기가 병실을 채웠다. 마침내 재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도윤아, 내 아버지. 그 사람 잘 만나거라. 아니 함께 살아라. 도윤의 눈이 금세 젖었다. 아버지 정말이요?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업이 문제가 아니더구나. 마음이 중요하더라. 서아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창밖에서는 흐렸던 하늘이 서서히 걷히고 햇빛이 병실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 순간 재우는 확실히 깨달았다. 며느리라는 것은 직업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며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 되자고. 그 말에 서아도 도윤도 환하게 웃었다. 그날 병실에는 그 어떤 비보다 그 어떤 폭우보다 깊고 따뜻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피어나고 있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